2014년에서 2022년까지 225억에서 632억까지 DDR4 처음 도입할 때 매출 3배 성장했거든요. DDR5 도입에 관련돼서도 이 COK 매출의 폭성장이 기대되고요. 네,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입니다. 오늘은 1월 26일 금요일입니다. 52주 신고가 종목 중에 테크윙이라는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네, 테크윙도 되게 재미난 회사고요. 비메모리, 메모리 다 해당되는 회사입니다. 테크윙, 요 관련된 기사의 원문은 꼭 찾아서 읽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테크윙,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의 주목. 테크윙, 4분기 영업이익 33억. 테크윙, 내년 상반기 신개념 HBM 핸들러 내놓는다. 매출 반토막 테크윙, 배당 이어갈까? 메모리 반도체 빅3 HBM 투자 보따리 풀린다. 바빠진 한국 장비회사는 어디? 네, 테크윙 본업 실적 반등 신성장 동력 기대. 반도체 칩은 검사 시 아주 특수 조건, 네, 고온이나 저온이나 극한 환경에서, 네, 고온이라 하면 당연히 100도씨가 넘는 환경에서 테스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아주 극한 환경, 특수 조건에 테스팅하는 장비를 테크윙이 합니다. 네, 테스팅 장비 칩에 열을 가해줘서 오랜 시간 소요해야 되는데, 이거 관련된 검사 장비를 테크윙이 하고요. 그 용어가 이 핸들러라는 장비입니다. 테스트 핸들러. 이 핸들러가 칩이 테스트 장비로 들어가는 중에 칩이 이동하는 동안 온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이 극한의 환경, 고온의 환경을 제공하고요. 생산 라인 효율을 극대화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테스트 핸들러 장비입니다. 네, 그 다음 이 테스트 핸들러는 한 번에 수백 개의 칩을 균일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정밀하게 온도 제어도 필수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번에 테스트 핸들러는 한 번에 수백 개의 칩을 동시에 균일하게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밀하게 온도 제어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술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다. 이제 막 비메모리 쪽에 도입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스 보드. 네, 인터페이스 보드는 뭐냐면 반도체 칩이 이 테스트 핸들러를 통해 장비 내부에 들어온 다음에 테스트 장비 위주로 검사를 받을 때 두 개의 장비 사이에 연결된 보드 형태의 부위를 말합니다. 인터페이스 보드만 따로 판매도 가능하고요. 인터페이스 보드를 통해 이 테스트 장비를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파라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는데요. 한 번에 몇 개의 칩을 동시에 처리하냐, 그 단위를 말하는 겁니다. 4분기에 이 테크윙 같은 경우 DDR5의 수혜인데요. DDR5가 상용화된 지가 얼마 안 됐죠. DDR5가 성능은 월등히 뛰어난데 20% 정도 전력이 더 저전력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력 소비 효과, 전력의 효율성이 엄청 좋은 겁니다. 4분기에 잠정적으로 매출은 412억, 영업이익 33억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올해 큰 폭의 실적에 대한 기저효과가 있다는 거고요. 이 메모리 핸들러 쪽 매출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북미 아마 마이크론일 텐데요. 마이크론 쪽 메모리 핸들러 매출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낸드 쪽은 상당히 메모리보다 훨씬 업황이 안 좋습니다만 낸드도 가동률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해당되고요. 낸드 고객사 관련돼서는 버닌 핸들러 매출이 24년도부터는 늘어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 인터페이스 보드만 있는 게 아니고 COK, 요거는 체인지 오버 킷의 약자입니다. COK가 뭐냐? 이 반도체 칩을 담는 트레이입니다. 근데 칩 검사 시에 유사 환경이나 이 반도체 검사하는 조건을 미리 세팅해주는 트레이입니다. 그만큼 상당히 의미 있는 일종의 소모품이고요. 수명은 대략 5년에서 7년인데 칩 종류가 바뀌면 당연히 이 칩을 담는 트레이인 COK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COK는 5년 정도 교체 수요가 있다는 거고요. 핸들러는 결국은 반도체 최종 테스트 공정에 쓰이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이 핸들러를 통해 반도체의 성능이 좋다, 나쁘다, 쓸만하다, 뭐 아주 별로다, 이건 못 쓴다, 이런 반도체 성능 등급을 판별하는 거고요. 또 심지어 이게 메모리용인지 비메모리용인지 전장용인지 그런 것도 판단해 주는 게 핸들러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 시장의 국내 1등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키옥시아, 마이크론 고객사로 갖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고객사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리고 DDR5 전환되면 아까 DDR5 전환되면 반도체 칩 자체가 당연히 다 바뀌잖아요. 그러면 칩을 담는 트레이도 바뀌어야 됩니다. 왜? 칩 담는 트레이가 칩 환경을
반도체 성능 검사 테스트에 맞게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칩 담는 검사 트레이 COK도 DDR5로 전환됨에 따라 다 바뀌고요. COK의 매출도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COK 같은 경우는 마진이 인터페이스 보드보다 훨씬 고마진입니다. COK가 많이 팔릴수록 테크인은 당연히 영업이익률이 좋아지고요. 24년도에는 계속 말씀드린 삼성전자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키울 건데 자동차 쪽 비메모리 반도체에 후공정 패키징 테스트 쪽의 매출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차량용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테스트가 신규 매출 성장 동력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24년도에는 HBM이죠. 고대형 메모리, HBM 하는데 이 고대형 메모리 반도체에 들어가는 테스트 핸들러가 신규 제품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웨이퍼 프로브 테스트 핸들러가 있습니다. 당연히 칩의 형태가 다르면 전면을 다시 새로 개발을 해야 되고요. HBM 자체는 완전 특수 칩으로 최초로 개발하는 형태입니다. 25년도 하반기까지 당장 내년 하반기까지 캐파를 5천억으로 증설하는데요. 현재 캐파 3천억에서 대략 70% 가까이 캐파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 버닝 테스트, 버닝 테스트도 매출의 그 안정적인 캐시 카우인데요. 이 버닝 테스트가 뭐냐면 반도체 소자에 고온, 고전압을 가한 이 특수 환경 상태에서 제품을 작동시켜서 조기 불량을 검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버닝 테스트는 불량 검출기인데 고온, 고전압의 환경에서 하는 거고요. 세부 제품으로는 버닝 소터가 있고요. 버닝 챔버가 있고 이 버닝 소터 같은 경우는 칩 로딩하거나 테스트하는 장비고요. 버닝 챔버 같은 경우는 칩에 고온, 고전력의 극한의 환경을 가하는 설비입니다. 인터페이스 보드는 아까 말씀드린 핸들러와 테스터의 연결 부위고요. 접속 연결 보드고요. 패키지 칩에 소켓을 넣어서 소켓에 있는 핀과 물리적으로 접촉을 하고요. 패키지 테스트 소켓을 테스트 보드에 장착해서 보드를 통해서 인터페이스 보드에서 이 핸들러와 테스터를 연결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 패키지 칩을 소켓에 넣고 그 소켓에 있는 핀과 접촉을 하고 패키지 테스트 소켓을 보드를 통해서 장비에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메모리 핸들러가 매출의 30%인데 이 비메모리 핸들러 쪽이 지금은 16%지만 25%, 30%까지 비메모리 쪽 차량용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비메모리 반도체가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AI 관련된 거는 커스터마이징 칩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커스터마이징 칩은 비메모리 쪽에 더 연관성이 높다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기대하는 거는 아까 고마진의 이 칩을 담는 트레이입니다. 칩을 담는 트레이 COK는 고마진인데 매출 비중으로는 8%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12%, 15%, 18%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인터페이스 보드는 6% 정도입니다. 작년 4분기가 아주 본격적인 실적 반등의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24년도에는 HBM 고속 핸들러, 신규 성장 동력이죠. HBM 쪽 고속 핸들러, 그러니까 기존의 테스트 핸들러보다 훨씬 더 가격이 비싸고 고마진이기 때문에 HBM 고속 핸들러 쪽에 거는 기대감이 매우 큽니다. 북미 쪽에 마이크론 또는 웨스턴 디지털 쪽에 아마 수주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미 마이크론 쪽에 발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크잉은 이 극저온 칠러 독자 개발했고 차량용 극저온 칠러 테크잉은 이미 차량용 극저온 칠러를 독자적으로 개발했고 차량용 극저온 칠러도 실적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메모리 핸들러는 작년에 400억에서 800억대까지 2배 이상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고요. 비메모리는 매출 사이즈는 작지만 성장률은 엄청납니다. 작년에 50억대에서 올해는 비메모리 쪽 핸들러는 150에서 180억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소모품 매출 또한 아까 COK 같은 거, 칩을 담는 트레이나 그 인터페이스 보드 같은 경우가 올해는 1000억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마진율은 16% 가까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COK가 10%대 침투율에서 24년도에 DDR5의 침투율이 작년에 DDR5가 10% 침투율인데 올해 40%면 4배 이상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산술적으로는 COK도 Q가 4배 이상 성장하는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네, AI 서버가 증가한다는 거는 AI 서버가 증가한다는 거는 HBM 수요가 당연히 커지는 거고요. 그러면 생산이 증가하면 테스트 물량이 증가해야 되고, 테스트 속도도 개선돼야 되고, 테스트의 생산성이나 테스트 효율화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핵심 테스트 장비인 성능을 판단하는 테스트 핸들러는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중에 특히 고마진의 고단가인 HBM용 테스트 핸들러는 더 부각받을 수밖에 없고요. HBM 지금 샘플 형태로 조사하고 있는데 핸들러 테스트 한 번에 공급 가능한 HBM 개수가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HBM 전수 조사를 위해서 기존 장비 대비 이 파라수는 아까 설명드렸죠. 파라수 뭐였죠? 한 번에 몇 개의 칩을 동시에 처리하는 단위입니다. 네. 테스트 한 번에 칩을 몇 개를 동시에 처리하는지 그 단계인데요. 그 파라의 개수가 엄청나게 증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장비가 필요하고, 아마 상반기에는 이 HBM 이 전수조사 때문에 HBM 관련된 HBM 테스트 핸들러 퀄 테스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AI 서버 증가 때문에 일반 서버 쪽 증가도 다시 나오면서 전 세계 데이터에 약 1조 달러 이상의 설비 가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가속 컴퓨터랑 생성용 AI 이제 막 전환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산업 전망이 매우 좋고, 드디어 24년도 상반기에는 D램 쪽에서도 가격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현대차 증권을 참고했는데, 캐펙스가 지금 3천억에서 대략 3천억에서 내년에 이제 5천억 캐펙스가 70% 이상 증가한다는 거고요. COK 침투율 관련돼서는 지금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면 지금 5배 이상,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면 5배 이상 성장의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소모품, 과거의 데이터에 2016년에 보시면 재미난 게 DDR3에서 DDR4로 넘어갈 때 소모품 매출이 거의 100% 증가했습니다. 2014년 대비 2016년에 92% 증가했는데 DDR5로 전환하잖아요. 그러면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면 COK, 파츠 인터페이스가 대략 매출이 90% 이상 증가하지 않을까. 왜? DDR5는 올해 3분기면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COK 전환, DDR3에서 4 전환할 때 이미 COK 매출이 70% 가까이 증가한 이력이 있습니다. 네, 마이크론 실적 잘 나왔죠. 그래서 마이크론 3분기 실적 때 잘 나왔는데, 그때 특히 DDR5 128기가 고용량 모듈이 전년 대비 6배 이상 성장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DDR5로 성장하면 COK나 인터페이스 보드 매출 성장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632억 COK 매출 22년도에 225억에서 632억, 3배 가까이 COK 매출 성장을 예상을 2014년에서 2022년까지 225억에서 632억까지 DDR4 처음 도입할 때 매출 3배 성장했거든요. DDR5 도입에 관련돼서도 이 COK 매출의 폭풍 성장이 기대되고요. 아마 최대 북미 고객사 마이크론인데 인도에 후공정 팹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인도 공장이 24년 하반기에 가동되면 당연히 상반기에 관련된 모든 테스트 장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퍼 버닝 테스트를 포함해서 아까 테스트 핸들러 총 3단계로 진행되는데 24년도 상반기에 아마 인도 공장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규로 웨이퍼 테스트 공정에 사용하는 아까 프로브 스테이션, 웨이퍼 프로브 테스트 관련돼서 웨이퍼가 프로브 카드의 균일한 각도로 접촉이 가능하고 그거를 이동시켜주는 핸들러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미 연구 개발까지 완료됐기 때문에 웨이퍼 테스트 핸들러 장비도 신규 성장 동력으로 기대감을 갖고 있다. HBM 같은 경우는 훨씬 다른 디바이스보다 미세하고 더 많이 적층돼 있어 업그레이드된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가 필요하다. 그만큼 미세하고 더 많이 적층돼 있기 때문에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 장비가 더 고성능이어야 되고 더 비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찍은 테크잉은 기관과 외국인의 쌍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폭풍 순매수하지만 기대해야 되는 거는 외국인 지분율이 아직 7%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외국인 지분율 확산 여력이 있고, 일봉상에서도 보면 과거에 계속 저항을 맞았던 가격대를 강하게 돌파를 해주면서 거래량도 큰 폭에 실렸고, 정배열의 가장 좀 이상적인 최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평선들이 다 정배열로 밀집되어 있고
계속 저항을 맞았던 구간을 강하게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봉상에서도 과거의 전고점이라고 하는 영역 13,500원 가격을 강하게 좀 돌파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거래량도 실리는 아주 건강한 차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연봉상에서도 계속적으로 연봉상에서도 추세를 이탈할 때는 항상 어떻게 보면 매수 기회를 줬고, 강하게 지금 이평선들이 상향하는 추세를 보여주면서 전고점을 고점을 높여가는 모습, 저점도 계속 높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소재 부품의 성격도 갖고 있는 이 테스트 핸들러 장비가 HBM 모멘텀과도 결합되고 HBM과 앞으로 폭풍 성장할 비메모리 시장까지 같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테크잉은 실제로 레포트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테크잉도 4분기에 실적 나오면 한 번 더 다뤄드리도록 하겠고, 52주 신고가 종목 중에는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진 한미 반도체,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제주 반도체보다 저는 테크잉이 훨씬 더 공부하기에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크잉도 실적 나오면 계속 또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2주 신고가는 굉장히 중요한 투자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가장 센 놈은 계속 추적해야 되고, 가장 센 놈이 어떤 업종에 속한지, 그리고 가장 센 놈이 누가 수급의 주체인지, 외국인인지 기관인지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가장 센 놈이라는 거는 그 가장 센 놈을 가진 주요 수급의 주체들이 52주 신고가라는 얘기는 모두 수익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매물대가 급격하게 쏟아질 확률이 아주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물대가 얇다는 거는 더 주가가 탄력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이 점 꼭 아셨으면 좋겠고, 네, 지금까지 테크잉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